황기찬의 말기 위암 발견 후 감옥에서의 늦은 후회. 강재인의 예상치 못한 선택. 강재인과 김도윤은 오랜 투쟁 끝에 황기찬과 강세리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김도희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것. 김도희, 김도윤의 사랑하는 여동생이자 그녀는 황기찬의 손에 의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교통사고로 위장된 그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황기찬은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해 죄를 벗었고 강세리는 그의 공범으로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다. 정윤희, 김도희의 어머니는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낡은 휴대폰에서 한 통의 음성 메시지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사랑하는 딸, 김도희의 절박한 목소리였다. 도와주세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윤희의 가슴은 마치 백조각으로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딸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나 처절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 음성 속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차갑고 단호한 여자의 목소리. 우리, 이제 가자. 그 순간 정윤희의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정윤희는 눈물을 삼키며 그 음성 파일을 아들 김도윤에게 건넸다. 김도윤은 파일을 듣자마자 이를 악물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강세리였다. 그의 여동생을 무자비하게 죽음으로 내몬 여자. 김도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그는 강재인과 함께 그 음성 파일을 즉시 경찰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음성을 분석했고 결과는 명백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강세리였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즉시 소환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 음성 파일은 그들이 김도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황기찬과 강세리의 범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비단 김도희의 죽음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YL 그룹 내에서 수년간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왔다. 횡령, 공금 유용, 돈 세탁, 심지어 위조 서류 제작까지. 그들의 더러운 비밀은 하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법정은 그들의 죄를 심판했고 결국 황기찬과 강세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정의가 구현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잔혹한 장난을 준비하고 있었다. 황기찬은 교도소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위암, 그것도 말기였다. 의사는 그에게 단 3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고 선언했다. 생과 사의 경계에 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권력과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 그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들. 그는 무너져 내렸다. 감옥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는 강재인을 만나고 싶다고 애원했다. 강재인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그녀는 황기찬을 마주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병마에 시달린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황기찬은 갑작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재인아,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강세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오직 강재인만이 그의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욕망의 눈이 멀어 그녀와의 결혼을 망쳤고 자신의 인생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나 3개월밖에 못 산대. 제발 날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강재인은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삶을 파괴했고 그녀의 아들을 앗아갔으며 수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의 처절한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면회실을 떠났다. 몇 달 후 강재인은 황기찬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위암은 그의 생명을 빠르게 앗아갔다. 그의 죄는 너무나 무거웠지만 이미 그는 삶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 강재인의 가슴 한구석에는 미묘한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한때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부부였다.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먼 과거의 기억일 뿐이었다. 강재인은 황기찬을 용서하기로 했다. 아니, 적어도 그의 마지막을 인간적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그녀는 그의 장례를 조용히 준비했다. 황기찬의 무덤은 그들의 아들, 그 비극적인 사고로 잃은 아들의 무덤 옆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무덤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어.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다. 마치 아들과 남편이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강재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YL그룹은 그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고 김도윤과 함께 그녀는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사랑, 배신, 그리고 용서.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강재인으로 만들었다. 강재인은 무덤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고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그 순간을 음미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파문이 일렁였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몰락,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는 정의의 이름으로 완성되었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YL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그녀는 이제 더 큰 책임과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 책임 뒤에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도윤은 강재인과 함께 YL그룹의 재건을 위해 밤낮 없이 움직였다. 그의 여동생 김도희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복수를 완성한 지금 그는 강재인 곁에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김도윤은 강재인을 찾아와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황기찬의 죽음 이후 그의 비밀 계좌에서 발견된 자금의 일부가 여전히 추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돈은 스위스 비밀은행을 넘어 더 복잡한 국제 네트워크로 얽혀 있었다. 강재인은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황기찬이 죽었음에도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YL그룹을 올가매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김도윤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마주했다. 황기찬의 옛 동료이자 그의 비밀을 공유했던 인물, 최민수였다. 최민수는 YL그룹의 초기 설립 멤버 중 한 명이었지만 오래전 회사를 떠나 은둔 생활을 해왔다. 김도윤은 그의 행방을 추적해 한 외딴 섬에 위치한 허름한 별장에서 그를 찾아냈다. 최민수는 늙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황기찬의 비자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그 돈은 국제적인 돈 세탁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황기찬은 그 조직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이 새로운 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전율했다. 그들의 적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일부분이었다. 강재인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YL그룹 내부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그녀는 윤비서를 불러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윤비서는 여전히 강규철 회장의 유지를 받들며 강재인을 충실히 보좌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윤비서마저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YL그룹의 일부 임원들이 황기찬의 비자금 네트워크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황기찬이 무너진 후에도 은밀히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심지어 강재인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윤비서는 이 정보를 강재인에게 전하며 단호한 결정을 촉구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강재인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김도윤과 함께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해 YL그룹 내부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동시에 국제수사기관과 협력해 비자금 네트워크를 뿌리 뽑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재인은 뜻밖의 적과 마주했다. 바로 강세리의 오빠, 강민혁이었다. 강민혁은 강세리가 체포된 후에도 그녀의 복수를 다짐하며 YL그룹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황기찬의 비자금 일부를 손에 넣었고 이를 이용해 강재인을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몄다. 강민혁은 강세리와 달리 더욱 치밀하고 냉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강재인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뒤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재인의 아들, 그리고 황기찬과의 결혼 생활에 얽힌 비밀을 발견했다. 강민혁은 강재인에게 한 통의 익명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그녀의 아들이 죽은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암시와 함께 황기찬이 그 사고를 계획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담겨 있었다. 강재인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이미 황기찬의 죄를 용서하려 했지만 이 새로운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뒤흔들었다. 그녀는 김도윤과 함께 그 증거를 추적하기로 했다. 그들은 강민혁이 보낸 증거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경찰과 협력했다. 놀랍게도
그 증거는 황기찬이 죽기 직전 남긴 일기에서 발췌된 것이었다. 일기에는 그가 강재인의 아들을 제거하려 했던 계획과 그 뒤에 숨겨진 국제조직의 압력이 적혀 있었다. 강재인은 그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들은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과 돈에 얽힌 더러운 음모의 피해자였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들은 YL그룹의 주주총회를 다시 소집하고 국제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황기찬의 비자금 네트워크와 연결된 모든 인물을 색출했다. 강민혁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그는 체포되었다. 그의 음모는 무너졌고 강세리의 이름마저 더 깊은 수칠 속으로 빠져들었다. 주주총회에서 강재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YL그룹은 이제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과거의 부패와 어둠은 모두 청산될 것이라고. 그녀의 연설은 회의장을 뜨거운 박수로 채웠다. 그러나 이 모든 승리에도 불구하고 강재인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김도윤과 함께 강규철 회장의 무덤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꿈꾸었던 YL그룹의 미래를 떠올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김도윤은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지했다. 그의 눈에도 김도희의 기억이 스쳐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손을 잡았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YL그룹은 강재인의 리더십 아래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투명한 경영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강재인은 알고 있었다.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윤비서와 김도윤, 그리고 그녀를 믿고 따르는 동료들과 함께 그 위험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따뜻한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비치며 그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내디뎠다. 그 뒤에는 그녀의 아버지, 아들, 그리고 그녀가 지켜낸 정의가 함께하고 있었다.